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채널 스탁동입니다. 사이버 커넥트가 대략적으로 3배가 올랐는데 오늘은 이 사이버 커넥트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면서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DWF 랩스가 마켓 메이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집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거래소에다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매집을 한 것 같은데 8월 22일 날 저녁쯤에 매집을 했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5% 하락을 했으면서 DWF 랩스가 샀던 가격대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개미들이 붙지 않게 누른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이때 눌렀다고 하더라도 이때 거래량을 보고 포착을 해서 따라갔어도 DWF 랩스의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서 따라갔다면 괜찮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면은 뭐 최대 3배까지 올랐다. 왜냐면 15불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000만 원이 되는 수익이 어떻게 났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200만 원이어도 됩니다. 내가 2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2배의 롱을 쳤으면 한 400불 정도 되잖아요. 4000불로 계산할게요. 이 4000불에서 실제로 한 4.8불에 샀고 내가 매도를 뭐 15불 했다. 이렇게 됐어요. 15불 했으면 지금 12,500이라는 게 되고요. 내가 빌린 돈이 2,000불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0불이 남고, 이것을 이제 환율로 계산하면 1,300원을 하면은 1,000만 원이 훨씬 더 넘는 수준이죠. 물론 이제 매도를 하면서 중간중간 빠지고 수수료 하고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1,000만 원 상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캐치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선물을 할 수 있지만 현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사는데 이게 조금 괜찮아 보인다 하면은 내 개인 지갑에 어느 정도는 넣어도 됩니다. 내 개인 지갑에 넣으라는 얘기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두리 펌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글로벌 시세와 13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이버 커넥트이고요. 내가 1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업비트에서 팔면은 200만 원 이상, 한 23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누구나가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지갑에 가지고 있으면은 전송이 가능한데, 문제는 다른 거래소에 있으면 전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스펜드가 되면서 출금을 막아놔요. 업비트가 이렇게 되거나 한 거래소에서 일정 가격 이상 엄청나게 올리면은 출금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이버 코인을 움직였는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사이버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커가 훌륭합니다. 바이낸스 랩스도 있고요. 애니모카도 있고 뭐 폴리곤도 있고 해시드도 있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다른 뭐 기업들도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편에서 이 지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DWF 랩스라는 친구의 지갑은 이제 뒤에 3, 4위가 붙는 지갑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형님들이 17만 개를 샀어요. 17만 개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코인을 매도를 했는데, 이 코인은 지금 EF라는 지갑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 EF라는 것은 무엇이냐? 빗썸의 DWF 지갑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트랜잭션이에요. DEF에서 사이버 코인을 움직이는데 계속 디파짓 파운더가 나와요. 빗썸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코인을 전송할 때 개인 지갑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빗썸의 지갑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원래 CX 거래소가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디파짓 파운더라는 건 빗썸 쪽으로 넘어갔다. 사실 뉴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 DEF라는 거는 DWF 랩스의 빗썸 지갑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지갑을 관심 있게 즐겨찾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DWF 랩스를 즐겨찾기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 또한
즐겨찾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더리움 스캔에서는 이 지갑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add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스캔이 내가 가입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르뚱으로 해드리고요. 비밀번호는 뭐 123456789A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신호등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로그인을 해줍니다. 안 되지. 맞아. 가입을 해야죠. 깜빡했다. 자, 미르뚱으로 해주고요. 미르뚱. 미르디디. 뚱이니까 OONG구나. 자, 이메일 어드레스도 미르디디 ONG 해서 gmail. 자, 이거 똑같이 붙여넣고요. 붙여넣기 안 되는구나. ONG gmail. 그리고 비밀번호는 자, 이렇게 해서 어그리 텀 해주고 로봇이 아닌 거 해주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리파이를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이메일 주소에서 베리파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받은 편지함에 보면은 왜 안 나와? 스팸하면 있겠죠? 없네? 뭐지? 어허, 메일이 와야 되는데 메일이 왜 안 오지? 안 왔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뭐. 트라이 어게인으로 해가지고 로봇이 아닙니다. 내 메일이 틀렸나? 이거 아니다. 자, 요렇게 이더리움 스캔에 요게 나오면 이거를 이제 컨펌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스캔에 등록이 됐고요. 등록이 됐으면은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미르뚱으로 해주고 로봇이 아닙니다.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그 계정을 등록을 한 것이고, 자, 그럼 등록을 했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요 지갑에 등록을 해야겠죠. 내가 아까 의심 갔던 요 지갑, 요게 뭐지? EF 요거를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어드레스가 있으니까 여기다 애드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면은 이제 애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F를 했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DWF에 뭐 어떻게 쓰면 될까? 빗썸 지갑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세이브 체인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EF라는 지갑은 빗썸 지갑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바뀌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것도 이따가 할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요 펀딩비를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커넥트에 이 펀딩비가 음수까지 살짝 내려간 적은 있지만 급격하게 내려간 건 23일부터다. 그러니까 DWF 랩스가 사고 나서 이 가격대에서 눌렀다고 보는 게 맞으며 25일까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렀다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며,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든다면 DWF랩스가 샀다고 생각되는 가격대에 알람을 걸어놓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기서 따라가도 괜찮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큰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또 하나의 고래 지갑을 알려드릴게요.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세이라는 코인, 바이낸스 런치풀에 이제 사이버 커넥트와 세이가 있었는데 그 세이에 투자했던 이 점프 트레이딩의 지갑이 있거든요.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두면 되게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알아서 점프 트레이딩 지갑으로 돼 있으니까 621번을 기억하고 이것도 즐겨찾기를 하면서 이 형님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노하우 중에 이 최근에 뉴스가 DWF랩스가 200만 벨을 받아 마켓 메이킹을 시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벨도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 뉴스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이버 커넥트는 많이 올라서 3배 이상 올랐고 4배까지 올랐는데도 1773억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4,500 정도 수준이었고, 자, 그러면 이 벨도 봅시다. 벨라 프로토콜인데 이 벨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76억이다. 자, 그러면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당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누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마켓 메이킹을 할 때 바로 올라버리면 누군가 매집할 기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DWF랩스가 받았던 가격대, 요 가격대부터 요 가격대 사이에 이제 알람을 걸어 놓고 우리가 이제 벨이라는 친구가 현재 펀딩비가 얼마인지, 가격을 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펀딩비가 한 0.3까지 나와주는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0.3%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이자가 한 1%가 되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누르고 나서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된다면 곱하기 11을 했을 때 10%의 이자는 생기기 때문에 내가 2배로 하더라도 그 손실이 너무 크면은 그 좀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펀딩비가 막 음수로 떠서 내려가면 그럼 내가 좀 버틸 수 있다. 이자라도 받으니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거래를 할 때 이런 거를 생각하고 거래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벨라의 시가총액은 낮으니까 일단은 벨라를 관심을 가지고 DWF랩스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래량 한번 다시 터질 때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바이낸스 런치풀에 있었던 친구니까 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불주는 예전에 제가 관심을 가졌으니까 다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최종 노하우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슈가 되는 코인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합니다. 우리가 뭐 코인 마켓캡에 넣던지 바이낸스에 넣던지 알람을 설정하던지 단기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나한테 알림이 올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래들의 지갑을 꾸준히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DWF랩스의 지갑과 DWF랩스가 빗썸으로 이동할 때 썼던 지갑들, 그리고 점프 트레이딩의 지갑,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아서 관심을 넣어둔다면 우리가 뭐 움직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뉴스와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집 구간이 항상 필요해요. 코인이라는 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격은 자기들이 초반에 샀던 것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매집을 해야 되는데 개미들이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나도 개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버틸려면은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좀 더 편하다. 왜냐하면 가격을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누르니까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거래량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격이 튈 때 따라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지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손절을 잘하면은 상관없겠지만 손절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떤 라인을 그어드렸잖아요. 그런 라인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튀면서 반등을 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면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짧게, 수익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본인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생각했던 노하우를 공유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